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치 외교학과 사실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치도 그렇고 뭐 외교도 그렇고 요새 관심들이 많아서 뭐 어떤 진로를 가질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분을 모셔왔어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현지라고 하고 MC 고니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사학번 다니고 있는 정외과 박영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사학번 김보혁이라고 합니다. 어김없이 OX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글을 잘 써야 한다? OX. 하나, 둘, 셋. 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사실 글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일단 영서 씨부터 한번 말을 해볼까요? 네, O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되게 수업이 되게 다양한데 네. 뭐 보고서를 쓰는 거는 약간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에 보고서를 쓰는 그러니까 과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보고서 한 장에 좀 어떤 과목들은 한 과목에 막판에 몰아서 조별로 50쪽짜리 보고서를 쓰는 그런 수업도 있기도 하고, 근데 하면서 많이 배우겠죠?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글을 잘 써야 된다라는 말에는 오를 했고, 그 글 자체는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 다음에 뭐 논문을 분석하는 그런 그런 글을 쓰는 실력을 말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시나 소설 같은 글을 쓰는 실력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네, 우리 과에는 확실히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 학생들이 많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혁 씨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다. 네. 네. 다른 과에 비해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과에는 확실히 좀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일단 학과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일단 들어오는 친구들 자체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그러니까 저희 학회 같은 경우에는 뭐 비토라고 해서 정치 모임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각종 정치 이슈 뭐 예를 들면 뭐 국정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사드 배치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보고 또 토론에 이어서 또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실천적인 것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학회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좀 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정치외교학과 자체에서 있는 뭐 실천 학회라든지 아니면 뭐 모임 같은 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뭐 관심을 가질 때 그 관심을 표출시킬 수 있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많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이거 들어주세요. 네, 우리 과 학생들은 대부분 정계 쪽 진출의 뜻이 있다. 인데, 네, OX 한번 들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지금 약간 갈렸어요. 영서 씨가 일단 오라고 하셨으니까 영서 씨 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그러니까 정계라는 단어를 저는 조금 넓게 폭넓은 의미라고 해석을 해서 O를 들었는데요. 네. 뭐 정계라는 게 사실 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 뭐 고위직 관료들 이외를 포함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의미도 되게 많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당장에 언론계에 있다고 해도 정치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을 차리더라도 개인이 좀 더 사회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과들보다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고 관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계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관여하는 뭐 직업까지 아니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도 하고. 네, 다른 과에 비해서 네네, 많은 편이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네네.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사회 참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많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정계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기준을 잡을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혁 씨 한번 생각을 네. 길게 네? 해달라고. 논리 정연하게 아, 한번 말씀해 방금 주시죠. 제가 하고 싶으신 말씀을 딱 네. 정리해서 해주셨는데, 네네네. 일단, 네, 저는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제가 X를 든 이유는 정계를 좁게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뭐랄까, 정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정치외교학과를 오면 정계의 뜻이 있다. 이거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뭐,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과를 졸업하신 선배들은 국내 정치보다 외교 쪽으로 가신 분들이 더 많다. 네, 하나, 둘, 셋. 왜 O를 드셨는지, 왜 X를 드셨는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일단 보혁 씨부터 먼저 영서 씨부터 먼저 할까요? 저도 오를 들긴 한데 이 문제의 답은 약간 세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뭔가 수치상으로는 고대보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더 외교 쪽으로 진출을 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오를 들었어요. 아, 졸업생 분들. 네네. 네네. 그리고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뭐 아까 기업을 하시더라도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좀 외국하고 이렇게 무역하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 협력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일들도 넓게 보면 외교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은 것 같고. 제가 X를 든 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세모를 들고 싶은데 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뭐 들자면 X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입학하기 전에도 뭐 고려대학교는 정치 쪽이 좀 더 강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많이 듣죠. 아 그래요? 그쵸, 아 그쵸. 나 많이 듣구나. 그래서 근데 들어와 보면 막상 그건 또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꼭 정치 쪽에만 계신 분들이 훌륭한 거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학과 차원에서는 뭐 정치나 외교나 전부 다 좋은 강의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도 보면 외교는 오히려 빨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외교를 그렇죠. 꿈꾸는 친구들도 요즘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보면 정계에 진출하신 분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었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정치는 고대 뭐 외교는 연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 뭐 직접 학과 홈페이지 이런 데 오셔가지고 교수님들의 주요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보시면 혹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뭐 아니면 여성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학교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럼 OX 퀴즈는 끝났고요. 이제 돌림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계속 했었는데 요새는 좀 안 했죠. 근데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치 사상 및 반범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비교 정치가 있고, 세 번째는 국제 정치 및 외교 정책, 네 번째는 한국 정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름만 듣기에는 저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돌림판. 아니. 아 왜요? PD 아, 그거 됐어요. 아니었는데 네, PD는 됐어요. 됐구나.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제 정치는 뭐 외교 정치라고도 하는데, 국제 정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교를 말하는 건데, 외교라는 것 자체가 정치의 한 부분이고, 그게 국내 정치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와 연관됐기 때문에 국제 정치라고 부르는 거고, 뭐 이제 국제 사회에 여러 그런 행위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뭐 서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뭐 예를 들어 또 뭐 강의로는 뭐 국제 관계 이론 아니면 뭐 외교사 이런 외교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뭐 국제법 이라 해서 국제의 법 같은 거를 이제 법을 딱 조항 이런 것들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국제법들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도 있고요.
네, 그럼 비교 정치. 근데 제가 그때 그 궁금하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비교 정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비교 정치라고 하면 보통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저희 나라 혹 이외 다른 나라들의 뭐 역사라든지 정치적 현상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난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정치학의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사과를 설명하는데 사과는 뭐 동그랗고 빨갛고 매끈매끈한 과일이에요라고 말하면은 사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석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신 사과를 뭐 배에 비유하면 이건 배보다는 조금 작고 동그랗다라고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비교 정치가 어떤 학문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치 사상 및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는 딱 봐도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라고 약간 예상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치 사상 및 방법론에 대해서 두 분이 알고 있는 거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방법론 같은 일단 정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치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철학가들의 그런 사상들을 배우면서 뭐랄까 일단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정치적인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과거에는 어떤 가치들을 가장 우선시 해오며 우리 정치 역사가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뭐 사상사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정치 이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뭐 사회주의, 뭐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 배우면서 이것도 사실 뭐 사상사랑 비슷한 건데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있는 현실에서 더 나은 아까 말한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렇죠. 것들도 다 옛날 정치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우리 사회가 약속하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정치 사상인 것 같습니다. 네,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 사상 혹은 뭐 비교 정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네.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수치적으로 해서 정당 쪽을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게임 이론의 그런 국제정치 이론들을 대입을 해서 게임 이론과 결합했을 때 이것을 좀 더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사실 지금 뭐 수험생들이 지금 아직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방송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엄청 더 막 바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이 학생들 다 아울러서 약간 선배로서 약간 뭐 선배라기보다는 뭐 누나와 뭐 형 아니면은 뭐 오빠와 언니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헷갈리네. 아무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뭐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수험 기간에 멘탈 관리만큼 좀 관리하기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일수록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글들을 많이 읽었던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해서 뭐 내가 쓰는 공책 앞부분에 내 모토라든지 하고 싶은 말들을 쭉 써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힘든 마음을 다잡아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혼자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잠깐 공부할 때 그럴 때 잠깐 야자실에서 뭐 2시간을 공부했으면 20분을 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친구들과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리고 공부할 때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단 또 함께 뭐 그룹 스터디를 한다든지 친구에게 뭐 내가 일일 과외 선생님이 되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줘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함께 공부하면 그래도 재밌잖아요. 재밌게 그렇죠. 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간을 사랑하면서 좀 더 미래를 만들어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멘탈 관리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뭐 덧붙여서 건강 관리도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네. 재수를 할 때 좀 어려웠던 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임과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유혹에 빠져서 되게 재수한 친구들도 많았고 제 주위에 뭐 삼수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스마트폰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도 많고. 네, 게임도 이번에 또 새로 나오고 예? 네, 구매고치라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근데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유혹 따위는 진짜 다 던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주의하셔서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시면 좋겠고 뭐 제가 뭐 비결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실 때 그런 좀 계획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이고 또 단기적으로도 세우셔서 자기가 부족한 과목들을 잘 이렇게 메꿔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하루나 일주일 네 이렇게 세우시고 장기적으로는 한 달이나 뭐 1년, 한 학기 이렇게 꼭 세우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후배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가시는 거 약간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만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